반갑습니다. 예, 원기 107년 이제 6월 말이네요. 이제 조만간 또 7월 반년이라고 하나요? 이걸?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지금 반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간 걸 또 붙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의 반년을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다짐을 내가 오늘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오물교 교사 있기를 하고 있는데 익산 시대죠. 익산 시대 대운사님께서 익산총부 건설한 그래서 제2편 회상의 창립의 제1장 새 회상의 공개는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2장 새 제도의 마련 이렇게 되게 나가. 자, 이게 제목이 참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책을 볼 때 항상 이 큰 제목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아마 이거 제목 잡으실 때 굉장히 생각하시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재 저희가 읽고 있는 이 교사의 그 기초가 되는 글은 정산종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죠. 의도가 이 제목이 뭐냐면 새 제도의 마련. 이게 제도의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나갈 지금 이 새 제도 마련이 4편까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야 될 부분이 1. 상조조합과 산업 유경 창립단 해서 이 장을 나갈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9년, 1924년 갑자년 창립총회를 마치고 언제 창립총회했어요? 6월 1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대종사 상조조합을 신설하여 조합이 나왔습니다. 상조조합이라. 그래서 이게 상조조합이라고 했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보람상조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나고 상조조합이면 주로 이렇게. 근데 상조할 때 보람상조할 때 상은 우리가 관원상 할 때 그 상이죠. 그 상이 들 때 서로 부조하겠다는 그런 조합인데 우리가 상조조합할 때는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할 때 한자가 틀리죠. 서로 간에 상부상조 하는 그런 조합이죠. 그 상조조합을 신설하여 종래의 기성조합 업무를 이어받게 하시고 여기서 종래의 기성조합이 길룡리에서 있던 저축조합이에요. 저축조합. 대운사님께서 그러니까 저축조합 운동을 통해서 방건공사하고 그 또 단원들이 또 법인성사도 이루었던 그 모임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사상으로는 저축조합이라고 하지만 이게 제명바위비 가보면은 방언조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방언을 하기 위한 조합이고 그 또 활동은 저축을 통해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각종 자금의 저축제도를 마련하시니 그러니까 저축제도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조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종류는 총부 각부 자산을 통일 저축하여 각부 자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7부 대운사님께서 총부를 옛날에 이제 처음에는 본부죠. 본부를 건설해서 7부를 만들어요. 이게 7부에 자금들이 모이면 이게 한가운데 다 이렇게 저축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총부에 부서 있죠. 부서. 처음에 근무를 하면 총부의 부서에 각자 자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이 부서 돈이나 저 부서 돈이나 똑같은 돈인데 왜 내 부서 돈이라고 하고 네 부서 돈이라고 하고 그러냐고 처음에는 좀 그게 의아해요. 근데 분명히 그것은 살림이 다르죠. 교육 사업에 써야 될 거하고 뭐냐면 교단의 전무신 퇴임 업무에 쓸 돈은 또
종류가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합의를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 돈을 쓰면 몰라도 이게 이제 각 부서에서 그 자금을 이제 하는 것을 뭐가 생기면은 저축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회원의 유지 의무금 납입을 위한 의무자금.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우리가 그냥 가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헌금을 하죠. 근데 이때는 의무금이 있었어요. 의무금을 안 내면 제명. 쎄시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내주시기도 하고 뭐 그러셨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거 말고 또 이렇게 또 희사하시고도 지금 교당에서는 일반 희사가 따로 있죠. 일반 희사가 옛날에는 의무금을 연 의무금을 내는 거죠. 내고 지금식의 일반 희사를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기훈련은 선비 조달 위한 공부비 자금. 정기훈련을 나가기 위해서 또 각자가 필요할 때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게 참 많이 나와요. 정기훈련 선비 조달 이게 이런 정서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정기훈련을 강조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게 선조 제사 기념을 위한 헌금 자금. 선조 제사 비용이 있어요. 제사 이렇게 비용인데 나중에 또 나올 판인데 이렇게 제사를 같이 지냄으로써 이 비용을 이렇게 전략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모으고요. 그다음에 회원 각종 사업을 위한 사업비 자금. 어떤 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비를 모으는 거죠. 회원의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비 자금, 회원 생활을 위한 생활비 자금 등이었다. 이게 이렇게 목록을 나누어서 이 상조조합에다가 계속 모아서 그 돈을 은행 업무란 게 그러잖아요. 내가 당장 필요 없는 돈인데 모아지면 그걸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또 필요한 사람이 또 필요한 사람은 또 그것을 저리로 주고 이걸 갚고 또 진짜 필요한 사람은 필요할 때만 필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아서 필요한 사람이 쓰고 그 돈을 또 갚고 그래서 돈이라는 게 혼자 이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돈은 내왕을 해야 돈이 왜 돈이 되는지 모르지만 돌고 돈다 해서 돌고 돌면 돈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상조조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원래 이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 이런 거 할 때도 없는 사람들이 대종사님도 없는 살림이죠. 막 빚갚느라고 막 요즘은 말하면 막 제2금융 추심 들어온다고 막 와갖고 막 빚갚으라고 대종사님도 그걸 당하셔요. 너 왜 아무개 아버지 막 이름 그러면서 아무개 자식 네가 뭐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옛날에 이제 부모님 얘기하면 굉장히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제2 제2 제3 금융권 와서 막 당신 왜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막 뭐 이런 것이죠. 대인사님도 난감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탈이 안 가보셨죠? 그 배 타고 넘어가는데 앞에까지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거기 가셔서 결국은 이제 돈을 버셔가지고 그 빚을 갚았는데 들리는 말에 돈을 가지고 갖고 이제 점장 뭔가 당신이 그랬지 않은 게 따진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돈을 빌려줘도 그렇게 그리고 요즘은 말하면 막 은행권에서 막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강압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이 그래요. 돈을 바닥에 땅 던지고 그냥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시원함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걸 탁 이렇게
빚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죠. 저희들도 교당에 가면은 이제 교당을 짓고 또는 교당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나면은 전님은 그걸 짓고 막 어느 것까지 끌어올리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후임은 또 그 빚을 또 갚는다고 또 그런 거죠. 그게 서로 그때 빚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결하는 후련함이 있어요. 참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상조조합이라는 정신이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그 없는 살림을 없는 사람의 심정을 대종사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일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종사님 그냥 한 게 아니라 삶의 문제에 부딪혀 보시고 삶에 부딪혀 보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으신 거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그게 아니고 정말 뭐가 없는 사람들의 삶에 그걸 예, 공감한다는 거 물고 당신 자체가 없는 분이니까 무산자예요. 무산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걸 잊어버리면 근데 과연 우리가 현재 우리 교단 우리 저를 비롯해서 교단 원불교라는 교단이 무산자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가 많이 희박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 여기 상조조합도 거기에 기반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서로 없는 가운데 그런 중에도 있는 것을 서로 모아서 서로 도와가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정말 그 방어공사도 그러잖아요. 그 동네에도 도움이 되고 이웃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청구에 이제 모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거 건물이 다 있지 허벌판에 집 이제 두 채 져놓고 이제 이렇게 거기 또 이제 대종사님 주변에 살라고 제가 출가들이 이렇게 모인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옛날에 막 불연마을도 생기고 지금 보건대 쪽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체육관 저기 구체육관 여기 원대 보면 그 일대 다 마을이었어요. 마을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있는 사람한테 뭐 돌아오면 또 거기 또 뭐가 그거 대가를 다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이 각종 자금은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쓰냐 이게 뒤에 나오죠. 이 각종 자금은 토지 매입과 장농 농사 짓는 거죠. 양장, 과원, 축산, 원예 등에 투자하는 한편 이게 다 아는 말이죠. 장농은 농사 짓는 거고 양장은 뭐예요? 누에치기, 과원은 과수원, 축산은 예, 원예? 과원하고 원예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과원하고 원예하고 좀 뭐가 다른가? 꽃을 안 했는데 이게 원예는 그런 건가? 그러면 채소 같은 거면 원예인가? 아니죠? 꽃이죠? 근데 꽃했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어 제가. 꽃나무 과일나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원예하고 그 과원하고 좀 헷갈려서 이제 그렇다 합시다. 여기에서 투자해서 그래서 대현사님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예요. 나중에 보면 장농 그러니까 농사 막 많이 져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청춘 오타오님이 이제 내놓으신 그 땅으로 익산주의에 다시 땅을 사서 농사도 하고 또 그렇게 너무 땅 빌려서도 농사 짓고 그다음에 또 육타원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땅을 구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현영동 근처에도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냐. 하여간 그 일대 그다음에 뭐 만석평 같은 데는 또 소작도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장농 계속 해요. 양장 이 그 초기 간행물을 보면은요.
양잠 몇 시간 참여 이 기록이 수시로 나와요. 그 가서 양잠 이렇게 양잠을 안 해봐서 다 손으로 뭘 해야 되나 봐요. 위에 키인데 밑에서 잠은 어릴 때 잤어도 내가 양잠을 해보질 않아갖고 이렇게 실도 이렇게 빼고 막 근다는 그때는 빼는 게 아니라 뇌구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넘길 거예요 아마. 과원. 그래서 이 총부 주변에가 전부 과원이었어요. 지금 우리 그 총부 들어가는데 입구 있죠. 그 주차장 있고 이렇게 그 지금 있는데 앞에 거기 그 다음에 지금 대각전 있고 지금 그 대각전 아래 일대 거기에 전부 다 복숭아밭이었고 총구 앞에가 사과밭이었다고 뭐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그 창덕당 여기도 과수원이었고 지금 거기도 과수원이에요. 지금 효도병원 그터도 과수원이었고 지금 옛날에 거기 효도병원 그 뭐죠 지금 정화수도원 위에 보면은 이렇게 숲 있죠. 거기도 과수원. 그걸 전부 여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다 과수원을 했던 겁니다. 대문사님이 이렇게 돈 있으면 과수원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요. 나중에 이제 이런 돈을 가지고 빌려서 과수원도 하고 다 이렇게 한 겁니다. 투자하는 한편 영세 생활자에게 저리융자하여 증식하였으며 이게 저리융자를 해주신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조합 본원을 총부에 두었으나 그 업무량이 영광지방이만으로 원기 12년에 본점은 영산에 두고 총부는 지점 형식으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쪽에 본부가 익산에 본부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산으로. 왜냐하면 영산이 이 상조조합의 사실은 본부였죠. 처음부터. 상조조합, 자 여기 중요합니다. 상조조합은 초기 회상의 금고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렇죠. 초창기 교단 경제의 발전에 큰 기반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상조 정신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생각이 많아요. 이것을 이게 여기도 참 전문가 이런 일에 전문가들이 교단도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 사회상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쉽게 좀 돈도 빌려주고 또 그럴 수 있는 역할도 교단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때 그 김현 교무님이 영산에서 이 비슷한 일 또 했어요. 갖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리로 이렇게 다 빌려주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사람들한테 신뢰를 줘요. 우리가 말을 감명되겠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한다는 건 정말로 큰 그 신뢰들이 형성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처음에 이 상조조합을 했다. 그럼 자, 이 상조조합 봅시다. 앞에 이걸 보면 앞에가 기억이 나야 돼요. 몇 장을 펴냐면 1067쪽을 펴보세요. 처음에 총부를 건설하고 그 불법령의 창립 총일하고 규약 불법령의 규약을 만드는데 여기에 규약 중에서요. 자 서무, 교무, 서무가 지금 총무부 비슷하다고 했죠. 서무, 교무, 영국, 상조조합 나오죠. 7부 중에 농업, 식사, 세탁 7부를 뒀다고 하잖아요. 이 7부 중에 이게 상조조합이 있다. 그만큼 처음에 근데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돈을 서로 이렇게 필요할 때 돈이 공급되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이 있다. 근데 지금 원불교 역사를 볼 때 상조조합에 대한 흔적이 거의 우리 뇌리속에 없죠. 근데 이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조조합이. 그러니까 저쪽 조합의 운동이 대승사님 당대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총부의
총부 활동의 기반으로 상주조합이 이렇게 있다. 밑에 이렇게 있다. 그걸 항상 이렇게 전제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한편 총부의 7부, 여기 7부 나왔네요. 7부 중 하나로 예정된 농업부, 아까 그 농업부 있었죠. 농업부가 창립 총회 후에도 4, 5인의 조합 장농으로 근근히 기초를 유지할 뿐 계속 부진하더니, 그러니까 그냥 기관을 세워놨는데 뭐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뭐 4명, 5명 이분들이 뭐 해도 그냥 호구, 그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냥 근근히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원기 9년에 세우신 게 10년부터 보면 10년, 11년, 10년이고, 11년이고, 12년째죠. 원기 2년 뒤에 10, 11, 12년. 그러니까 2년 정도를 거쳐봤어. 그래도 진짜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기 12년, 네, 송만경의 제안으로, 송만경 언제 기억이 나세요? 이분을 대종사님께서 어디서 만나냐? 내장사. 이거 교사 읽어보셨으면 딱 기억이 나셔야 돼요. 내장사에서 만났는데 그때 왜 만경이라 했을까? 그러니까 백한경 스님이 내장사에서 같이 이렇게 구제운동 제도 사업을 해봅시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죠. 절집은 절집이고 이제 대중사님 대중사님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럴 줄 알고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서울에 뭔가 누구를 만날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서울 인연들 만나는 겁니다. 만날 때 그 기대감에서 만경 서울에 가서 만땅이 되라 이거야. 송만경이라 하셨지 않을까라고 서울 가시기 전에 그 본명을 준 거예요. 이게 막 이제 올라가려고 하실 때 그래서 그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송만경의 제안으로 산업부 창립단, 이게 여기 농업부를 해야 하니까 산업부를 창립할 수 있는 창립단을 조직하고 오창건 등 8인의 발기인이 총지부 각 단에 호소하여 영육상전의 이념 구현을 위한 산업부 창립 자금의 확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게 산업부 창립을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립운동을 전개했던 거죠. 또한 그 해에 송도성, 아까는 송만경이었죠. 송씨들이 계속 나오시네요. 송도성의 제안으로 유경부 창립단을 조직하고 인재가 필요하니까 인재를 길러내야 되니까 이동환 등 7인의 발기인이 총지부 각 단에 호소하여 재생의세의 인재 양성을 위한 유경부 창립 자금의 확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는 지금 유경부 나오고 산업부 나오지만 이건 좀 소급된 말이에요. 소급. 뒤에서 바라본 것을 이 색깔로 앞에를 색칠을 한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산업부 유경부를 이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게 흔적이 뒤에 나와요. 자, 발기인들을 비롯한 각 처의 모든 단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이듬해 1년 더 지났네요. 13년, 원기 13년, 1928년, 원기 13에서 무조건 15를 더해요. 15를 기억하라. 원기 13년 15를 더하면 28, 그럼 1928년. 원기 13년에는 각각 기성창립연합단, 그리고 가로 여기 잘 보세요. 농업부 창립연합단, 인재양성소 창립연합단, 이게 만들어요. 이게 원 명칭이에요. 이게 원래 여기 위에도 넘어가면 산업부 창립단이 아니라 농업부 창립단이 맞겠죠. 그리고 중간에 유경부 창립단도 인재양성 창립단 이렇게 맞아요. 이때는 언어를 이렇게 썼는데 결국 뒤에 이 용어들이 농업부 그보다 산업부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게 아까 여기도 보면 양잠도 있고 원예도 있고 원예를 원예도 농업은 농업이네. 축산도 농업이나요?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때 당대는 지금부터 산업도 딱 안 맞아.
우리가 쓰는 산업, 이 용어를 산업이다 그러면 지금 산업이라 생각하지 말고 생산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셔야지. 지금의 예를 들어 막 공업 이게 공업 산업부를 공업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대 언어 습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뒤에 농업부 인재양성 창립 이런 용어가 뒤에는 산업부 유경부로 이렇게 정착이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생긴 용어로 소급해서 앞에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농업부 창립 연합단, 인재양성소 창립 연합단 이게 생겼어요. 우리 단회하죠. 근데 우리 단회에는 이 앞에 이런 거 안 붙죠. 우리 단회를 나는 인재양성 창립 연합단 소속이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안 하죠? 하나 붙여줄까요? 그냥 각단, 저단, 그게 참, 외기도 어려워. 저도 모르겠어. 그냥 1, 2, 3, 4, 5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1단, 2단, 3단. 왜냐면 각항 쭉 나간 걸 갖다가 1, 2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자, 그거고. 또 발전, 두 기관의 창립을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한 바, 서울은 그 당대는 경성이죠. 서울 단원들은 절용절식. 절식은 알죠? 절용은 뭐예요? 아껴 쓰는 거. 이런 용어를 아세요? 요즘 잘 안 쓰는데 이런 말. 절용. 그러니까 뭔가 사용하는 것을 아껴가지고. 영광 단원들은 공동 작업. 영광 단원들이 땅 있어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거기다가 복숭아 나무도 심고 막 그래요. 여기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남자들은 농사짓고 여자들은 목화 일 많은데 진짜. 목화 하는 거 한 번 봤는데 일이 무지개 많대요. 이게 공동 작업 하셨어요. 익산 단원들은 공동 양잠. 익산에서 이렇게 양잠을 할 때 이렇게 자기가 요즘 말하면 노동으로 이렇게 가서 참여를 하는 거죠. 각처 임원들은 근로작업 등 특별한 활동으로 이에 합력하였다. 그러니까 자 이게 조금 지금 단회하고 조금 달라요. 자, 댐사님 제세시의 단회 얘기를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게요. 단이 있는데 단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때 이제 성격 구분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인재양성소 창립연합단과 농업부 창립연합단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렇죠? 구분해가지고 목적사업에 합력하는 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당금이 모여지면 이것을 그 목적사업에다 쓴 거예요. 지금하고 좀 다르죠? 지금으로 아마 이걸 해석을 한번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나는 평화운동에 우리는 평화단이다. 예를 들어서 했어. 그러면 이제 지금 전쟁을 하고 해서 어려운 데 있으면 거기다가 1년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모아서 거기에 얼마를 보내자. 그러면 단활동을 이렇게 해서 돈을 내고 하면은 거기다 쓰는 거예요. 요즘 저희들은 거의 먹는 데 쓰죠. 저희 저희들도 모여가지고 우리들 어디 담비 가지고 이제 어디 이렇게 야유 소창 이렇게 하고 하는데 쓰는데 이때 당대에 있어 아까 여기 몇 가지가 있죠? 이거 기억해야 돼 우리가요. 절용절식운동, 공동장농 요즘 못하겠다 우리. 한 번씩 품팔로 가면 되나? 약값이 더 많이 들 수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 공동 양잠, 익산에서 양잠한 거죠. 이게 지금 공회당 같은 데서 지금 공회당 가보면 있죠. 양잠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 공회당을 양잠하려고 진 건물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양잠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 터가 지금 대충 정화정사 지금 조금 그 정화정사라고 옛날에 그래 정화정사라고 했는데 그 위치에 양잠실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근로 작업 요런 운동을 우리가 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근데 요즘은 뭐 내가 현재 직장에서 다니기도 힘든데 무슨 또 이런 것까지 해요. 이제 이런 바로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을 이거 읽으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재양성소 창립연합단 인재양성소를 창립하려는 연합이죠. 연합 중요합니다. 연합. 그 다음에 농업부 창립 연합단. 그래서 우리는 평화, 통일, 인권 또는 뭡니까? 굉장히 생산적인 일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가지고 태양열 교당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해서 만들겠다. 뭐 상상은 자유니까 우리가 이제 해보자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교사를 읽는다는 것은 과거를 그냥 뭐 많이 알아야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문제로 과거를 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거 읽는 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걸 읽을 때 지금은 어떻게 지금 문제를 어떻게 이때 이랬듯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새 제도 마련인데 그 중에 나온 것이 상조조합과 산업부 창립단, 유경부 창립단 이 과정을 읽어봤는데 상조조합 이 사고방식은 우리 원불교인들의 뇌리에서 지금 거의 이렇게 수그러들어 버렸어요.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었고 옛날에 단회는 이러한 목적 사업을 위한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꼭 그러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뭔가 모임을 갖고 할 때 지금 시대에 유익한 목적 사업을 우리는 다시 창조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해보시자. 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상조조합이 나왔는데 길룡리의 저축조합은 향후에 우리가 엄청나게 연구해야 돼요. 대한민국 이 근대 우리 현재 근대 이 한국의 근대에서 조합운동의 아주 시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마을 공동체, 마을 조합으로 정말 성공적으로 한 것이 어디냐면 묘량 수신조합. 그러니까 지금 신흥교당 있죠. 거기 막 가다 보면 그 앞에 터전이 옛날에 그 작업장이 있어. 신흥교당 이렇게 막 들어가면 지금 차 휙 되는데 가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주차했다 생각하지 말고 이 일대에 옛날에 그 작업장이 있었고 지금 생활관으로 있는 터가 옛날에 사무소 같은 역할을 했던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다행히. 근데 이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면 한국 근대의 어떤 조합운동의 어떤 막 이제 국가가 관리해야 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길룡리. 그래서 길룡리 조합운동을 굳이 그 장소로 말한다면은 임시방언관리소, 그 다음에 처음에 구간도시 세워졌던데, 그 다음에 지금 영산원. 건물 보면 지금 영산원 옆에 옛날 건물터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건물터 위치를 조성해야 돼요. 제가 잘 알 수 있지 지금 익산에서도요.
지금 창립총회를 했던 보광사 사라져버렸죠. 이제 흔적도 없습니다. 아파트죠요. 대림사님 열반했던 그 화장장 그 터가요. 이제 거기도 아파트 쪄서 이제 흔적도 사라져요. 또 대림사님이 처음에 묘소였던 장자산 그것도 지금은 뭐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또 처음에 대종사님이 주무시기도 했고 했던 그 정무주신이 공동생활했고 또 산업부의 효시라고 하는 박원석가 지금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땅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잊었어요. 보광사도 우리한테 상관이 없는 곳이었어요. 대종사님 화장터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이 익산의 옛 길들을 갈 때마다 여기 대종사님과 선생님이 다니셨던 길입니다.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잠시 머물고 있는 그 앞에 옛날에 물문딸 있었던 그 길도 대종사님이 황등역에서 걸어 다니셨고 이렇게 다니셨던 길이에요. 선생님들이 수도 없이 다니셨던 길이에요. 거기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사 있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문제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